정성스럽게 키운 마늘잎이 어느 날 갑자기 노랗게 변해버린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깜짝 놀라서 서둘러 비료를 듬뿍 주었는데도 며칠이 지나도록 전혀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더 노랗게 말라가는 것을 보며 한숨을 쉬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상식적으로 영양분이 부족해서 노랗게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비료를 줘도 소용이 없다니 정말 답답한 노릇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준 그 비료가 오히려 마늘을 더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비료를 주어도 마늘잎이 계속해서 노랗게 변하는 진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마늘의 잎을 다시 짙고 건강한 푸른색으로 되돌리는 아주 특별하고 확실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올해 마늘 농사는 대풍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텃밭 마늘은 현재 어떤 상태인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함께 증상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늘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밥상에 오르며 사랑받아온 아주 강인한 작물입니다. 추운 겨울을 땅속에서 묵묵히 버텨내고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힘차게 싹을 틔우는 생명력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텃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도전하는 작물 중 하나가 바로 마늘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튼튼하게 자라야 할 이 마늘도 사실 환경 변화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섬세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이 노랗게 변하는 황화 현상은 마늘이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다급한 구조 요청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마늘잎의 색깔만 보고도 땅속의 수분 상태나 날씨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어내곤 했습니다. 단순히 영양분이 부족해서 배가 고프다는 뜻이 아니라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거나 날씨가 너무 추워서 감기에 걸렸다는 등 아주 다양한 이유로 노란 잎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무작정 비료 포대를 뜯기 전에 마늘이 도대체 왜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마늘을 살리는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비료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잎이 노랗게 변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건반사적으로 질소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소 비료나 복합 비료를 한 움큼 쥐고 밭으로 달려가 마늘 주변에 잔뜩 뿌려주곤 하죠. 하지만 이것은 심한 소화불량에 걸린 사람에게 억지로 고기를 먹이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마늘잎이 노란 것은 토양에 영양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늘의 뿌리가 그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뿌리가 다치거나 병들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그 위에 독한 화학 비료를 쏟아부으면 뿌리는 비료의 염류장애로 인해 완전히 타버리게 됩니다. 비료를 주었는데도 며칠 뒤 잎끝이 더 타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비료를 주는 것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비료가 만병통치약이라는 흔한 오해를 버리는 것부터가 마늘 살리기의 진짜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바로 물주기의 함정입니다. 식물이 시들시들하거나 노랗게 변하면 무조건 물이 부족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마늘은 물을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물을 아주 싫어하는 까다로운 식물입니다. 특히 비가 자주 오거나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찰흙 같은 땅에서 마늘을 키울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땅 속에 물이 고여 있으면 마늘 뿌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산소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뿌리가 질식 상태에 빠지면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펌프 기능이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영양분을 위로 올려보내지 못하니 잎은 자연스럽게 굶주려서 노랗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잎이 말라간다고 매일같이 물뿌리개로 물을 더 주면 마늘을 문자 그대로 물고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물속에서 숨을 참고 있는데 누군가 계속 물을 들이붓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마늘밭의 흙을 한 뼘 정도 파보았을 때 흙이 축축하게 뭉쳐진다면 절대 물을 더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숨은 원인은 바로 땅의 성질, 즉 토양의 산성도에 있습니다. 한국의 흙은 화강암이 많고 비가 자주 와서 자연스럽게 산성으로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매년 습관적으로 뿌리는 화학 비료들도 땅을 점점 더 산성으로 만듭니다.
문제는 마늘이 산성 땅을 아주 끔찍하게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마늘은 중성이나 약한 알칼리성 흙에서 가장 건강하게 자랍니다. 흙이 너무 강한 산성으로 변하면 땅 속에 아무리 좋은 거름과 비료가 넉넉하게 들어있어도 마늘의 뿌리가 그것을 전혀 흡수하지 못합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이 가득 들어있는 금고를 눈앞에 두고도 비밀번호를 몰라서 굶어 죽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땅에 비료를 계속 추가해봤자 금고 겉면에 낙서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비료를 주기 전에 내 밭의 흙이 너무 시큼하게 변해버린 것은 아닌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늘을 괴롭히는 것은 극심한 온도 변화입니다. 봄철이 되면 낮에는 햇살이 따뜻해서 봄옷을 입고 싶어지지만 밤이나 새벽에는 갑자기 찬바람이 불며 기온이 뚝 떨어지는 날이 많습니다. 이런 봄철의 일교차는 사람에게만 감기를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늘에게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됩니다. 낮 동안 광합성을 하며 부지런히 성장하려고 하다가 밤에 갑자기 차가운 서리를 맞으면 세포가 얼어붙고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늘잎의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잎의 끝부분부터 노랗게 혹은 붉게 변색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뜨거운 사우나에 있다가 갑자기 얼음물에 뛰어드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마늘이 겪는 고통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온도 충격으로 인한 노란 잎은 사실 영양 부족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날씨가 점차 안정되고 따뜻해지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조급하게 비료를 꺼내들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필수 미량 원소의 결핍입니다. 밥을 지을 때 쌀만 있다고 맛있는 밥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도 필요하고 불도 필요하죠.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소, 인산, 칼륨 같은 3대 영양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늘의 잎을 아주 짙은 초록색으로 만들어주는 핵심 성분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식물의 엽록소를 구성하는 중심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잎의 잎맥은 초록색으로 남아있는데 잎맥과 잎맥 사이의 살 부분이 점차 노랗게 탈색되는 아주 독특한 무늬가 나타납니다. 또한 마늘 특유의 알싸한 맛과 향을 만들어내고 병균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 유황 성분도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텃밭을 오래 가꾸다 보면 흙 속에 있던 이런 미량 원소들이 모두 고갈되기 십상입니다. 기본 비료만 주구장창 주었는데도 잎이 노랗다면 마그네슘이나 유황이 텅 비어버린 것은 아닌지 꼭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원인은 보이지 않는 땅 속의 살인마, 바로 뿌리응애와 구자리파리 같은 해충들입니다. 마늘잎이 전체적으로 힘이 없고 누렇게 떠서 살짝 위로 당겨보았을 때 힘없이 쑥 뽑혀버린다면 100% 이 녀석들의 소행입니다. 고자리파리는 아주 작고 평범한 파리처럼 생겼지만 마늘뿌리 근처에 알을 낳습니다. 이 알에서 부화한 구더기들이 마늘의 아랫부분을 갉아먹으며 속을 완전히 파먹어버립니다. 건물의 기둥을 흰개미가 모두 갉아먹어버린 상황과 똑같습니다. 뿌리가 형체도 없이 사라졌으니 물이나 영양분을 먹는 것은 불가능하고 잎은 급속도로 노랗게 말라 죽게 됩니다. 잎만 보고 비료를 백날 뿌려봐야 해충들의 배만 불려주거나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어가는 마늘을 과감하게 하나 뽑아서 뿌리 쪽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썩은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꿈틀거린다면 즉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서운 곰팡이성 질병입니다. 특히 봄철에 비가 자주 오고 날씨가 습해지면 마늘밭에 잎마름병이나 녹병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녹병에 걸리면 마늘잎 표면에 마치 오래된 철근에 붉은 녹이 쓴 것처럼 주황색이나 붉은색의 작은 반점들이 다닥다닥 생겨납니다. 이 반점들이 점점 퍼지면서 잎 전체가 노랗게 변하고 결국에는 바스라지듯 죽어버립니다. 잎마름병은 잎에 둥근 무늬가 생기면서 점차 누렇게 말라 들어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런 곰팡이 병균들은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거나 빗방울에 튀어서 옆에 있는 건강한 마늘에게까지 아주 빠르게 전염됩니다. 좁은 공간에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독감에 걸려 기침을 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순식간에 밭 전체가 전염병으로 초토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병은 영양 부족이 아니기 때문에 비료가 아니라 적절한 살균 치료가 시급합니다.
8번째 단계는 마늘이 보내는 노란색의 패턴을 정확히 읽어내는 진단법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보고 병을 진단하듯 우리도 마늘 잎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마늘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오래된 잎들만 노랗게 변하고 위쪽의 새 잎들은 푸르고 건강하다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물은 영양분이 부족해지면 생존을 위해 오래된 잎의 영양분을 쪽쪽 빨아들여 새로 태어나는 잎으로 보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래쪽 잎은 멀쩡한데 위쪽에서 새로 나오는 어린 잎들이 노랗게 꼬이면서 자란다면 이것은 흙 속에 미량 원소가 부족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잎의 끝부분만 타들어가듯 노랗다면 수분 부족이나 비료가스 피해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노랗게 변하는 위치와 모양을 잘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늘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9번째, 이제 본격적인 해결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뿌리가 망가져서 흙 속에 비료를 먹지 못하는 응급 상황일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연면시비입니다. 연면시비란 액체 상태의 영양제를 뿌리가 아닌 마늘의 잎사귀 표면에 직접 뿌려주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씹어먹을 기운조차 없을 때 병원에 가서 혈관에 직접 영양링거를 맞는 것과 아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요소 비료나 복합 비료를 물에 아주 연하게 타서 분무기에 넣고 마늘잎의 앞면과 뒷면에 골고루 촉촉하게 뿌려주면 됩니다. 이때 농도를 너무 진하게 타면 오히려 잎이 타버리는 역효과가 나므로 물 20리터에 비료 20g에서 40g 정도만 아주 소량 타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가 쨍쨍한 한낮보다는 기공이 열리는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뿌려주어야 마늘이 영양분을 스펀지처럼 아주 빠르게 쫙쫙 흡수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해결책은 흙의 산성도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흙이 산성이면 마늘이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천연 치료제가 바로 석회입니다. 농업용 규산질 비료나 고토석회를 마늘밭 주변에 살짝 뿌리고 흙과 가볍게 섞어주면 산성화된 땅이 서서히 마늘이 좋아하는 중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마늘이 자라고 있는 밭에 석회를 뿌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아주 훌륭한 대체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버리는 계란 껍데기와 굴 껍데기입니다. 이것들을 바싹 말려서 아주 곱게 가루로 낸 다음 마늘 포기 주변에 흩뿌려 주시면 됩니다. 계란 껍데기의 천연 칼슘 성분이 서서히 흙으로 녹아들면서 땅의 성질을 부드럽게 바꿔주고 마늘의 뿌리 뒤도 훨씬 더 튼튼하고 굵게 만들어주는 일석이조의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1번째로 소개해드릴 마법의 아이템은 바로 나무째입니다. 예전부터 시골 어르신들은 아궁이에서 나무를 떼고 남은 하얀 재를 버리지 않고 마늘밭에 정성껏 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지혜가 담긴 농사 비법입니다. 깨끗한 나무를 태운 재에는 칼륨과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식물의 필수적인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나무째는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서 산성흙을 중화시키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천연 종합 비타민이자 토양 계량제인 셈이죠. 비가 오기 전날 마늘밭에 나무째를 훌훌 뿌려두면 빗물과 함께 좋은 성분들이 땅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나무째를 뿌려준 마늘은 잎이 두꺼워지고 색깔이 윤기가 나는 짙은 녹색으로 확연하게 변하는 것을 단 며칠만 해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2번째 해결책은 날씨와 흙 상태에 맞춘 똑똑한 물주기 기술입니다. 마늘은 수분이 부족하면 잎끝이 노랗게 마르지만 수분이 과하면 뿌리가 썩어 잎 전체가 노랗게 죽어버립니다. 따라서 흙을 만져보고 물을 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손가락을 흙 속에 5cm 정도 깊이로 찔러보았을 때 속끝까지 완전히 바싹 말라 있다면 그때 물을 흠뻑 주어야 합니다. 물을 줄 때는 잎에 찔끔찔끔 뿌리는 것이 아니라 흙 속 깊은 곳에 있는 뿌리까지 물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게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비가 며칠 동안 계속 내려서 밭에 물이 고여 있다면 물을 빼주는 배수구 작업이 물을 주는 것보다 1000배는 더 중요합니다.
삽으로 밭 가장자리에 깊은 고랑을 파서 고여있는 물이 신속하게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마늘 뿌리가 숨을 쉬고 노랗게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13번째 팁은 유용한 미생물, 즉 EM 용액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도 장 속에 유익균이 많아야 소화도 잘 되고 면역력이 높아지듯이 흙 속에도 좋은 미생물이 많아야 마늘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시군농업기술센터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EM 발효액을 물에 500배 정도 연하게 희석해서 밭에 뿌려주면 흙 속에 엄청난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 착한 미생물들은 흙 속에 단단하게 굳어 있어 마늘이 먹지 못하던 양분들을 잘게 분해해서 마늘이 쉽게 흡수할 수 있는 밥으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뿌리를 공격하는 나쁜 곰팡이나 병원균들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방어막 역할도 톡톡히 해냅니다. EM 용액을 꾸준히 사용하면 흙이 스펀지처럼 폭신폭신해지고 마늘잎은 눈부신 광택을 뿜어내는 짙은 초록색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됩니다. 14번째로, 마늘을 덮어두었던 멀칭 비닐의 관리도 황화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겨울철 추위를 막아주기 위해 덮어두었던 비닐이나 볏짚을 봄이 훌쩍 지났는데도 늦게까지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봄이 되어 기온이 크게 올라가면 비닐 속은 마치 한여름의 찜질방처럼 펄펄 끓어오르게 됩니다. 그 안에서 마늘의 뿌리는 뜨거운 열기와 빠져나가지 못한 습기 때문에 푹푹 삶아지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 뿌리가 심하게 손상되면서 잎이 급격하게 노랗게 타들어갑니다. 날씨가 완전히 풀리고 벚꽃이 필 무렵이 되면 비닐을 찢어주거나 벗겨내서 마늘 주변의 흙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숨을 쉴 수 있도록 반드시 통풍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시원한 공기만 통하게 해주어도 노랗게 지쳐가던 마늘잎이 다시 생기를 되찾고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번째는 마늘과 마늘 사이의 간격, 즉 밀식의 문제입니다. 좁은 밭에서 마늘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수확하고 싶은 마음에 씨마늘을 너무 촘촘하게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어 놓으면 봄이 되어 마늘잎이 무성해졌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로의 잎이 뒤엉키면서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해 광합성량이 뚝 떨어집니다. 게다가 비좁은 흙 속에서는 좁은 땅에 한정된 양분을 두고 마늘 뿌리들끼리 치열한 생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 수십 명의 사람이 억지로 껴안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빛도 부족하고 밥도 부족해진 마늘들은 경쟁에서 뒤처지며 결국 잎이 노랗게 변하고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식물은 바람과 햇빛이 보약입니다. 이미 너무 촘촘하게 자랐다면 중간중간 상태가 좋지 않은 마늘을 과감하게 솎아내어 남아있는 녀석들이라도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16번째, 천연 재료를 이용한 친환경 방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학 농약 사용이 꺼려진다면 집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난황류나 마늘고추 추출액이 아주 훌륭한 무기가 됩니다. 물과 식용유 그리고 소량의 주방세제를 섞어 만든 난황류를 잎사귀에 흠뻑 뿌려주면 응애나 진딧물 같은 작은 해충들의 숨구멍을 막아 질식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아주 매운 청양고추와 마늘을 갈아서 물에 우려낸 다음 뿌려주면 그 독한 냄새와 매운맛 때문에 고자리 파리를 포함한 온갖 벌레들이 마늘밭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천연 살충제는 사람과 흙에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노란 잎을 유발하는 나쁜 해충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방 차원에서 뿌려주시면 잎이 상하는 것을 미리 철저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17번째. 마늘의 잎이 노랗게 변하는 것이 오히려 반가운 정상적인 노화 과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봄이 지나고 5월 하순에서 6월로 넘어가면서 마늘통이 굵어지는 수확 시기가 다가오면 식물은 아주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의 모든 생명 에너지와 영양분을 오직 땅속의 마늘 알맹이를 키우는데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늘은 아래쪽 잎부터 스스로 영양분을 끊어버리면서 서서히 노랗게 말려 죽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지혜가 깊어지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는 것처럼 마늘도 알찬 열매를 맺기 위해 잎을 희생하는 아주 자연스럽고 숭고한 과정입니다.
전체 잎의 3분의 1 정도가 노랗게 변했다면 병이 든 것이 아니라 수확할 때가 다가왔다는 기쁜 신호입니다. 이때 당황해서 비료나 물을 듬뿍 주게 되면 마늘통이 오히려 썩어버리거나 벌어지는 큰 부작용이 생기니 이때는 수확의 기쁨을 준비하며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18번째. 만약 마그네슘 결핍이 확실하다면 마그네슘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보충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황산 마그네슘이라는 비료를 물에 녹여서 잎에 직접 뿌려주는 것이 가장 속효성이 좋습니다. 물 20리터 기준, 즉 한 말 기준으로 황산 마그네슘 20g에서 30g 정도를 잘 녹여줍니다. 마그네슘은 물에 아주 잘 녹기 때문에 금방 투명한 액체가 됩니다. 이 물을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2, 3회 정도 잎의 뒷면까지 촉촉하게 묻도록 흠뻑 뿌려주세요. 식물의 기공은 주로 잎의 뒷면에 모여 있기 때문에 뒷면을 공략하는 것이 흡수율을 2배 이상 높이는 비법입니다. 뿌려주고 나서 3, 4일만 지나도 노랗게 탈색되었던 잎맥 사이사이가 마치 마법처럼 진한 녹색 잉크가 번지듯이 다시 푸르게 채워지는 경이로운 모습을 관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9번째. 내년 농사를 위한 완벽한 예방책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처음부터 병에 걸리지 않는 튼튼한 마늘을 키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마늘잎의 황화 현상을 막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씨마늘을 심기 전에 토양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늘을 심기 한 달 전에는 반드시 석회나 나무재를 듬뿍 뿌려 밭을 중성으로 푹신하게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2주일 전에는 완숙태비를 넉넉히 넣고 깊게 갈아엎어 가스를 완전히 빼주어야 합니다. 또한 고자리파리를 막기 위해 토양 살충제를 흙과 섞어주는 것도 필수입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놓고 튼튼하고 소독된 씨마늘을 심으면 웬만한 병충해나 환경 변화에도 끄떡없이 잎끝부터 뿌리까지 짙은 초록색을 뽐내는 무적의 마늘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20번째.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응급처치 과정을 하나의 실행 계획으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마늘잎이 노랗게 변한 것을 발견하셨다면 첫째, 절대 당황해서 질소 비료부터 뿌리지 마십시오. 둘째, 흙을 손으로 파보아서 물이 고여 있는지 말라 있는지 수분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셋째, 마늘 하나를 살짝 뽑아 뿌리가 썩었거나 벌레가 갉아먹지 않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넷째, 잎의 무늬를 관찰하여 마그네슘 결핍인지 곰팡이병인지 진단하십시오. 이 진단 결과에 따라 물기를 파주거나 연면 시비를 하거나 천연 살충제를 뿌리는 등 정확한 타겟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이륙하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확인하듯이 여러분도 이 순서대로 침착하게 대응하신다면 죽어가던 마늘도 단 며칠 만에 파릇파릇한 초록빛 생기를 완벽하게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늘잎이 노랗게 변하는 숨겨진 원인들과 그것을 100% 다시 푸르게 되돌리는 기적 같은 해결책들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무작정 쏟아붓던 비료가 오히려 마늘을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식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이면에 숨겨진 진짜 원인을 찾아내어 정확하게 치료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수분 관리 방법과 토양의 산성도 맞추기, 그리고 천연 미네랄 보충과 친환경 방제법들을 여러분의 텃밭에 당장 적용해보세요. 병들어 고개 숙였던 마늘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짙은 녹색의 빳빳한 잎을 하늘로 힘차게 뻗어올리는 감동적인 순간을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굵고 단단한 마늘을 한가득 수확하는 풍성한 기쁨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마늘 농사를 지으시면서 겪었던 가장 황당하거나 힘들었던 실패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생한 텃밭 스토리를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농사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